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간호하던 아내가 외도가 났습니다.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 경우 식물인간 된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하고 이혼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외도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된다면은 며느리는 남편의 재산도 받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재산도 받다 보니까 반드시 식물인간이 된 남편이지만은 시부모님이 나서서 이혼을 시켜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놓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8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을 하던 아내가 비슷한 처지의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폈습니다. 물론 장병에 효자 없습니다. 효부 없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고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실을 시부모님이 알고서 외도를 했기 때문에 며느리를 인정할 수 없어서 이혼을 대신 청구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혼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만약에 사망하게 된다면 이 상태에서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1.5고요. 자녀는 1.0이 되겠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남편의 재산은 아내가 전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어떻습니까? 자녀 대신해서 엄마가 대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다며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내는 외간 남자하고 동거등을 하면서 남편 재산을 모두 가로챌 수가 있는데요. 더 무서운 일이 뒤에 또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서 식물인간 된 상태에서 아들이 그 상태지만 며느리와 이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무서운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가령 어떻습니까? 시아버지가 상속이 발생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시어머니가 1.5, 그 다음에 대습 상속인인 며느리하고 손자녀가 1.0을 받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나중에 또 시어머니가 상속 발생됐을 때는요, 만약에 자식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대습상속인이 며느리하고 손자녀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대습상속인이 며느리하고 손자녀가 100%의 시어머니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아내가 외도해서 외간 남자랑 동거를 한다든가 서로 정을 통하고 있었을 때 이혼만 하지 않는다면 남편 재산을 전부 다 독식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재산도 다 독식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상속 발생 시 남편 상속 재산이 10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혼하지 않는다면 아내는 60억 원, 자녀는 40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상속 발생 시에는요, 시아버지 상속 재산이 20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120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나 손자녀는 어떻습니까? 대습상속인이기 때문에 80억 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 며느리는 48억 원, 그 다음에 손자녀는 32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시어머니가 상속 발생이 된다면 시어머니의 상속재산 200억 원 중에서 며느리가 120억 원을 받고요. 손자녀가 80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며느리는 남편하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총 상속재산 어떻습니까? 228억 원을 받고요. 손자녀는 상속재산 152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380억 원을 며느리가 다 핸들링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부모 입장에서는요,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를 인정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나중이라도 외간 남자랑 바람이 나서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 가문을 거덜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자녀가 없는 상태라면 이혼할 경우에요, 상속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지만요,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그래도요, 자녀의 친권자로서 자녀의 재산을 좌지우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꼭 능사는 아니지만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녀가 없다면은 아예 안 줘도 되지만 자녀가 있다면 그래도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 자녀의 재산을 손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며느리에 대한 친권 박탈하고 조부모님의 후견인 지정은 가능하지만 이것도 또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시부모 입장에서는 이혼을 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판결은 이혼 불가가 났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8년 동안의 배우자로서의 본분을 다했고 남편이 평소 이혼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외도는 일회성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다소 황당한 판결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본분을 지킨 건 맞습니다만은요. 남편이 8년 동안 누워 있는데 이혼 의사를 표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다음에 외도는 일회성이라고 한다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또 하는지 모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시부모님이 성년 후견인인 부모님이 이혼 소송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기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도가 일회성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식물이간 상태의 남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니까 정상일 경우 외도를 했다면 과연 이혼을 청구하지는 않았을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남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며느리가 개가전선해서 앞으로 남편한테 최선을 다하고 시부모님 공양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야 다르겠지만요. 그것도 손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손자녀가 없다면 정말 남이거든요. 근데 손자녀가 있다면 그나마 자기 핏줄인 손자녀를 위해서 며느리를 인정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손자녀마저 없다면 정말로 남한테 이런 말 있잖아요. 속된 말로 죽 써서 개 준다는 그런 말처럼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상황은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반적으로 한번 외도에서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속죄하지 않을까요? 속죄하는 모습만 보이게 된다면 추후 남편과 시부모님의 상속이 발생하게 된다면 며느리는 정말로 재산을 아도치고 독식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남편과 시부모님의 상속 발생 전에 며느리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며느리는 대습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당하겠죠. 하지만 며느리가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는 한은요 상속재산은 모두 며느리 차지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정말로 황당하기 그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저의 노하우, 절세 노하우를 통해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유언장을 작성해서 며느리를 배제하고 손자녀 또는 다른 친척한테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는 한은 유류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대습상속인으로서 며느리는 유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을 완벽하게 피하고 며느리한테 재산을 한 푼도 남겨주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입니다. 모든 상속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상속을 포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속을 포기한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유류분 청구할 수 없거든요. 다만 그 전체 재산을 증여했다면 거액의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확실한 어떻습니까? 솔루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요.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한다면 비록 상속세는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전부 다 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증여 후 10년이 경과됐다면 유류분뿐만이 아니라 상속세마저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시아버지가 200억 원, 시어머니가 200억 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전부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겠죠. 그러므로 수중인을 분산해서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를 입양해서 수중인을 좀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자녀 가족한테 증여할 수 있겠죠. 자녀 배우자, 그러니까 가령 아들만 있는 게 아니죠. 딸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딸과 사위, 그 다음에 손자녀, 그러니까 외손자녀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가족 증여를 전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산가라면요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의 100년 대계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여러분께 펼쳐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1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절세가 가능한데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9월달 9월 6일 금요일,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각각 강남역에서 하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한테 3만 원 입금하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하고 성함하고 회차, 수강 회차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약도는 강남역 5번 출구 197m 밑에 공간 이즈 스터디룸 카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식물인간 된 상태에서 그 아들이 누워 있는데 며느리가 외도를 했을 때 여기서 빚어지는 상속재산 관계를 좀 알아봤습니다. 특히 유류분 관련된 것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